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입니다. 자, 일단은 저도 점심 먹고 왔고요. 자, 일단은 이제 10번 다음은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 중 어떤 유형에 관한 설명인가? 자, 요 내용 자체가 이제 리더십의 이해 파트예요. 근데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우리 텔레마케팅 관리사 또 관리사로서 지내는 분들이 어떤 조직을 이끈다든지 할 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내용은 학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이게 1단계적으로는 요 파트 자체가 정말 다양한 조직에 아무튼 관련된 거는 어떤 교육학, 뭐 행정학, 뭐 간호관리학, 뭔학, 뭐 사회복지 뭐 다 들어가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난이도 자체가 텔레마케팅 관리에서 필기에서만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다만 이제 강의하는 난이도를 조금 올리는 이유 자체가 제가 이제 몇 년 뒤에는 이제 텔레마케팅 관리사 실무 말고 그 실제 이제 그 관리사 실무라는 이제 강의를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떤 직원의 대상으로 어떤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펼쳐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과정을 한번 그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1단계적으로는 필기를 우리가 준비했을 때 그냥 비단 60점만 넘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은 요 과목만큼은 3과목, 4과목만큼은 우리가 이제 1, 2과목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 때문에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어렵진 않으니까.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리더십 이론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특성 이론, 두 번째가 행동 의사결정 이론, 세 번째가 이지, 세 번째가 상황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리더 관련해서 약간 이론 세 가지가 전부 다 옛날 거야. 학자들 자체가 뭐 60년대, 70년대 학자들이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이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유럽이나 뭐 미국 그쪽이죠. 근데 이제 특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리더는 타고난다. 어떤 리더가 있으면은 저 사람은 리더감이야. 야, 저 사람은 항상 뭐 신입사원인데 리더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리더는 이래야지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명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리더는 어떠한 특성, 성격,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리더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데서 출발한 내용이고 유능한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 간의 개인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옛날식으로 했던 이유 자체가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좀 강력한 뭐 카리스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지시하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의사결정론이에요. 근데 의사결정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지칭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1번 특성 이론은 리더는 이렇구나. 리더는 이렇게 특수하구나. 라는 것을 강조했다면은 우리 행동이론, 의사결정론 이거 줄여서 그냥 우리가 의사결정이론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거를 권위적으로 탁탁탁 너 이거 하고 너 저거 하고 너 이거 해 라고 하느냐 아니면 민주형으로 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토의해보자 결정해보자 다수결을 해보자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자유방임형이라고 해서 관여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너희들이 결정해봐 라고 물러서느냐 요거를 세 가지로 둘 수가 있죠. 그래서 뭐랬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권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라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참 내 의견도 잘 반영해주고 저 사람 의견도 반영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부서장이 됐지 할 정도로 방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자유방임형도 하나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자유방임이 어떻게 리더십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요 공부를 안 한 거야. 자, 자유방임형도 충분히 리더십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떨 때 쓰냐면 권위형은 위급 상황에서
비단 이 리더가 각광받는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이런 리더를 원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회사로 따지면은 이 회사가 지금 위급 상황이야. 망하기 직전이야. 이럴 때 누군가 나서가지고 뭔가 정리를 탁탁탁 해주고 어떤 나갈 방향을 밀어붙여서 갈 사람을 원하죠. 뭐 옛날 말로 하자면은 뭐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필리핀 쪽에 대통령이 두테르테가 있죠. 그 사람이 필리핀 쪽에 이제 마약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심해가지고 나라가 피폐해지고 했을 때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죠. 마약했다고 길 가다가 그냥 사람 쏴 죽인다든지 이런 법을 만드는 대통령이 어떻게 인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위급 상황일 때는 그런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뭐 약간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은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에 관련해서 이제 정책들을 조금은 다수결로 정한다기보다는 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뭐 지원비도 뭐 전 국민 다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을 인기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권위형 리더십, 독재적 리더십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써야 된다?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권위형이 좋다. 이런 거고 반대로 민주형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결정이 안 돼. 전쟁통에 지금 사람이 죽어나 잡혀져 있는데 야 북쪽으로 갈래? 서쪽으로 갈래?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유방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은 리더는 있지만은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이 대부분 각 분야의 전문가일 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유방임으로 내둬버리면 각각의 구성원들이 창의력을 방해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연구에 대한 내용과 목적까지 전부 다 이렇게 권위형으로 하려 그러면 창의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리더십에 들어간다. 다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리더가 지지 않고 누가 져요? 조직원이 진다. 요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강의 따라오는 분들이 그러면은 의사결정 이론에는 권, 민, 자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자, 이건 이제 뒷부분에 상황 이동할 때도 설명드리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권위형 혹은 독재형이라고도 하죠. 혹은 요거를 지시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 뉘앙스야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준비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권위형, 권민자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다잡아드립니다. 의사결정에는 자, 내 말 따라와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더라도 강한 리더십으로 카리스마로 끌고 가는 게 보다 권위형, 독재형 혹은 지시형, 그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합해서 그 의견대로 이게 불편하구나, 저게 불편하구나 조정해 가면서 가는 거 민주형, 그죠? 그리고 자유방임형 세 가지 됐죠? 자, 요거 관련해서 보통 특성이론에서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요. 행동이론, 의사결정론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상황이론. 상황이론은 뭐냐면 이 행동이론을 했더니 의사결정론을 했더니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리더십을 펼쳐야 되는가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이론이 상황이론이 좀 각광을 받았었어요. 요즘은 요것도 이제 별로 안 쓰고 그 이후 거를 쓰긴 하지만은 크게 보면 그래서 이제 검은색으로 썼어요. 중요하니까.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한 3문제 나옵니다. 피들러의 유관이론이 있고 허쉬 블랜차드의 부하 성숙도가 있고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 있고 그 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피들러의 유관이론 요거는 뭐냐면은 피들러라는 사람이 3가지 요인과 8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리더십을 펼쳐야 돼 라고 제시를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종업원들의 업무 구조와 체계화, 그리고 리더의 지휘 권력, 재량권 요걸 가지고 업무 중심적으로 할 것이냐 인간 중심적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도 이제 밑에 이제 보면은 피들러는 38광땡이 나올 거야. 피들러, 패돌려 아니죠. 피들러, 피들려 38광땡 나올 거야. 뭐 해주고 뭐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외우면은 이 시험에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문항 자체를 좀 애매모호하게 내.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게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피들러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자, 이 푸른 게 호의, 굿이란 뜻이고 비호의적, bad라고 하는 게 빨간색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세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리더와 조직원과의 관계가 자, 내가 리더로 부임을 했어. 근데 우리 조직원들이 기존에 있던 리더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온 사람이 마치 이제 그 사람을 내쫓은 것처럼 해. 그래가지고 리더와 나의 관계, 나와 구성원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 배드야. 이게 네 가지가 있느냐. 혹은 과업 구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업무를 할 때 되게 체계화돼 있고 어떤 업무가 이렇게 분할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업무 딱 이렇게 구조화돼 있어서 체계화돼 있느냐. 주먹국으로 딱 시키는 것만 과거에 했던 사람에서 체계화가 안 돼 있느냐. 구조화돼 있느냐. 비구조화돼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휘 권력을 쓸 때 어떤 거를 권력을 이용을 할 때 나의 권력이 강하냐. 아무 권력이 없느냐.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리더들 중에 아니 리더 생활을 하게 하려면 부서장 역할을 하게 하려면 아니 권력이 있어야지 권력을 다 뺏어놓고서는 무슨 뭘 지휘하라는 거야. 그렇게 권력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봅니다. 이거를 8번부터 1번까지 쫙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간 곳이 굉장히 새로 들어온 곳이라 나를 배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럴 때는 뭐 이거는 애매하게 보통이라는 건 없어요. bad. 근데 업무 체계 자체가 구조와 비구조와 구조도 안 돼 있어. 주먹국으로 일을 과거에 했었어. 도대체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어. 거기에다가 나의 지휘 권력 자체도 약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고 이거를 이해하고 할 때는 이랬을 땐 그러면은 뭐 지시적으로 합니까? 업무적으로 합니까? 뭐 아니면 인간관계적으로 합니까? 자, 요거를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자, 요런 거예요. 업무 중심적, 인간 중심적 두 가지 딱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는 좋은데 과업도 구조화돼 있고 권력은 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야 해보자 이래 해보자 야 요번에 너 저기 결혼한다며 잘 갔다 왔어 이런 리더십을 펼쳐야 되는 거고 그 사원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거 반대로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구조 체계도 별로 안 갖춰져 있고 권력도 없는 상태에서 야 이래 해보자 이거는 안 좋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8번, 1번은 업무 중심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인간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1번부터 4번까지는 업무 중심적으로 해야 되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인간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는 요거를 어떻게 한다까지는 필요 없어요. 딱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은 자 이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 3.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죠? 38광땡, 피들러.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피들러, 뭐다? 38광땡. 자, 두 가지죠. 업무 중심적이냐, 인간 중심적이냐. 자, 요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요거 이제 실기할 때 나중에 이제 하려고 이제 했던 건데, 지금 필기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 LPC 점수라고 있죠. LPC 점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부하 직원 중에 인간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애. 인간적으로. 얘는 일을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얘가 일하는 건 잘하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남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얘 싫어. 그거에 대한 점수인데, 요거 기재는 해놨는데 여러분들 그거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그거까지 들어가면은 또 뭐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LPC 점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38광땡 세 가지 있다. 두 가지로 한다. 업무 중심적인 리더십을 펼치느냐, 인간 중심적인 리더십을 펼치느냐.
약간 유하게 간다는 거죠. 인간 중심적이라는 건. 그리고 업무 중심적이라는 건 약간 지시형적으로 간다는 거죠. 업무에 대한 이야기만 딱딱딱 하고. 됐죠? 자, 그리고 허쉬와 블랜차드. 자, 요거 중요하죠. 허쉬와 블랜차드 두 명인가 봐. 그래서 외울 때도 내가 뭐 허블 만한 경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은 봅니다. 네 가지 리더십을 얘기를 했어요. 지시형. 와, 또 나와요. 지시형. 독재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지시형, 명령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용어를 외우지는 말라 그랬잖아요. 지시한다, 설득한다, 참가한다, 위임한다 라고 있는데, 자, 요거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하성숙도입니다. 부하성숙도. 상황은 상황이야. 상황은 상황인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부하가 이 표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원래 이제 M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H로 표현하면 Q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이름이 김인호니까 K로 했어요. 저는 그냥. 원래 요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한 거예요. 자, 일단은 볼 때 그 부하의 과업 능력을 보는 거야. 사람을 뽑았어. 얘가 이제 입사한 지 이제 일주일 돼가지고 아무것도 뭐 몰라. 과업 능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높겠어, 낮겠어? 낮죠. 과업 능력이. 그죠? 자, 얘가 한 1년 정도 일을 했어. 과업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 하지만 지금 부족해. 얘가 한 3년 정도 일했어. 뭐 나쁘지 않아. 척하면 척 알아들어. 얘가 한 7년에서 5년 정도 일했어. 거의 뭐 나랑 비슷하게 반 전문가지 뭐. 그죠? 이렇게 부하의 성숙도를 네 가지로 쪼갠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K1한테는 지시하라는 소리야. 지시하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야,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으면은 뭐뭐뭐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뭐뭐뭐 해야 되고, 뭐뭐뭐 해야 되고, 뭐뭐뭐 해야 돼 라고 지시형으로 하라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리고 한 1년 정도 된 한테는 지시형으로 하면은 어긋나. 얘도 뭐 좀 안다 이거지. 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설득형 혹은 코치형으로. 코치는 뭐야? 운동을 할 때 막 뭐 옆에서 계속 따라붙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려워할 때 탁탁 도움 주는 거 있죠? 그걸 설득형 혹은 코치형이라고 말해. 자, 그리고 참가형은 뭐냐면 민주형, 후원형, 참여형. 선생님 이 세 가지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마. 용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외우라는 소리예요. 의미를. 참가형이라는 건 뭐냐면 참가를 그 부하 직원한테 시킨다는 소리야.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아까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요? 의사결정 내릴 때 뭐가 있었어? 요 보이나요? 민주형? 의사결정할 때 구성원과 조원의 협의로 결정한다라고 나오죠? 그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야. 참가형이 뭐예요? 의사결정이나 뭔가의 결정을 할 때 얘한테 요번에 이제 요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 김 과장 생각은 어떤가? 이 과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과장님, 사장님 요거는 그 신규 사업 진출을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게 참가형이라는 거야. 아무리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오너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해가지고 밑에 있는 뭐 10년 차 경력자한테도 막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이제 막 자기가 솔직히 이제 오너를 전문가라고 보지는 않아요. 경영 전문가지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밑에서 이제 실제로 실무를 하는 분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리더들도 있거든. 오너들도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참가형으로 가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한 뭐 대리급 정도, 혹은 뭐 과장급 정도, 요 정도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민주적으로, 후원적으로, 참여적으로 가야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위임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예 맡겨버리는 거야. 아예 맡겨. 오너가 일을 겁나 잘하는 부하 직원이 있어. 어느 부서의 부서장인데, 그래서 오너가 김 과장, 요거 신규 사업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자네가 책임지고 한번 해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얘한테 넘긴 거야. 예, 사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부터 조직관리, 인사관리, 뭐 통제, 뭐 지휘 다 그 직원이 하는 거. 위임형, 위양형이라 그래. 어떤 직원한테 그렇게 줘야 돼? 막 입사한 애한테 그렇게 시켜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꽤 된 능력이 있는 직원한테 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허블 만환경으로 보니,
허쉬와 블렌차드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뭐 허쉬 초콜릿 회사에서는 뭐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블렌차드도 알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불 만원경으로 보니 뭐를 봤어? 과학 능력을 봤죠? 지시를 시설을 민주적으로 위임하더라 뭐 해가지고 뭐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봤자 나중에 이제 실기 볼 때 4가지를 쓰시오 이럴 땐 도움되는데 필기에서는 이거를 제각각으로네 분명히 지시로 외웠는데 권위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든지 분명히 나는 설득형으로 문제를 외웠는데 코치형으로 나온다든지 참가형으로 나는 분명히 외웠는데 참여, 민주 혹은 후원형으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용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1, 2, 3, 4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이해되죠? 자, 그래서 허쉬와 블렌차드 요 정도로 잠깐 하고 원래 이거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성숙도하고 이건 부하의 관계라고 있어요. 해가지고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M1, M2, M3, M4 해가지고 요게 십자가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하느냐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요거보다는 요기 암기하기가 더 쉬워요. 이렇게 이해하기가. 처음 들어온 사람, 아직 아무것도 부하 성숙도가 아직 미비한 사람한테는 지시형으로 해야 된다. 얘한테 뭐 민주형으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입사한 지 이제 일주일 된 애한테 물어봐봤자 얘는 머리만 아프고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고. 그죠? 반대로 한 1년 차, 2년 차 정도 된 애한테 지시형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심리적 바이탈 사인이 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설득형, 코치형으로 해야 돼. 설득 코치는 누가 합니까? 윗사람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해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참가형, 참여형, 민주형, 후원형이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자, 너의 의사를 존중해 줄게.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 제시해봐. 라고 하는 거고 4번은 뭐예요? 완전히 위임해 버리는 거야. 자,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책임론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시형은 그 부하 직원이 잘못을 했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상사의 책임이죠. 내가 지시한 대로 했으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만약에 안 했어. 그러면 그 직원의 문제지만 지시한 대로 했는데 뭔가 사업이 삐뚤어졌어.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상사가 지는 거죠. 자, 설득형은 뭐야? 지시와 책임도 내가 지지만 그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설득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리고 참가형이라는 거는 그 의사결정을 누가 내렸어? 같이 내렸어. 그죠? 자, 그리고 위임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사결정을 내가 내렸어? 제가 내렸어? 제가 내린 거죠. 나한테 책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뭐 허블 만환경으로 보니 어쩌고저쩌고 보이죠? 자, 세 번째 하우스 경로 이론.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하나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타겟을 정해놓고 이 목표로 어떻게 가느냐 를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시적 리더십. 이야, 이놈의 지시형은 맨 앞부분에 매번 나와. 그죠? 지시형 리더십, 직무 명확화. 이거는 뭐냐면은 출발부터 목표까지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다른 거 들리지 말고 무조건 가야 돼 라고 해주는 거고 조금 예시를 이해하기 쉽게 드리자면 우리 어린아이한테 첫 번째 가게에 떡집에 들려서 1,000원어치 사오고 두 번째 편의점 들려서 우유, 서울우유 500ml짜리 사오고 집에 빨리 와야 돼 라고 어디를 들려서 어떻게 사고 얼마인지까지 다 설명해 주는 그런 느낌이야. 직무가 명확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후원적 리더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얘가 그 업무 관련해서 지시와 비슷하긴 하는데 후원을 해준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심부름을 보낼 때 야, 너 10분 이내에 오면은
1,000원 줄게. 어린아이한테 뭐 시킬 때 10분 이내에 오면 뭐 그러니까 딜을 하나 거는 거야. 이 업무를 회사에서 마무리한 사람은 그냥 퇴근해도 좋습니다. 4시에 마무리했는데 집에 가세요. 3시에 마무리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복지와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후원적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죠? 자, 그리고 참여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선생님 참여적 여기 있는데요. 그죠? 참여적. 이거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한다는 소리고, 그죠? 요거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경로를 설정하느냐. 선생님, 아까 지금 의사결정론에서도 비슷한 거 있던데요. 그래, 다 비슷해, 비슷해. 내용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성취지향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도전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요런 내용이 있어. 어떻게 해볼래, 너네들은? 그 도전을 통해 가지고 목표까지 가게끔 자극시키는 거죠. 약간 요거랑 비슷해, 위임형이랑.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와 복잡해. 그래서 뭐 솔직히 하우스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외우라고 만약에 외운다면 하우스 가는 길에 지지참치해서 지시, 지원, 참여, 성취, 지지참치, 참치가 떨어져서 지지참치 이런 방법도 옛날에는 썼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텔레마케팅 관리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약간 좀 뭐 희한하게 내. 출제위원이 어떤 그 번역본을 가지고 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좀 다양하게 내기 때문에 외우실 때 이런 용어를 외운다기보다는 느낌을 외워야 돼. 느낌. 이해되죠? 자, 그럼 넘어가서 요거 빼먹을 뻔했네. 자, 요거 보이십니까? 새로운 리더십 관련해서 요것도 이제 아니다. 요즘에 이제 변혁적 리더십, 변화적 리더십, 뭐 거래적 리더십, 슈퍼 리더십 이런 거를 많이 써요. 근데 뭐 요거까지는 솔직히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것까지 공부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뭐 설명을 드리자면 변혁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한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롤플레잉 게임을 한다 라고 쳤을 때 우리가 민첩성, 체력, 기력, 뭐 생명력, 만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레벨이 오를 때마다 나의 체력의 스탯을 분배를 할 때든지 아니면 파워에, 힘에, 민첩성에 어디다 분배를 할지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주고 네가 이 업무 지금 힘들지, 단순 작업하기 힘들지. 근데 요 작업이 너의 업무의 정확도와 뭐를 키워줄 거야. 지금 내가 너를 판단하는데 이 사람은 정확도가 얼마나 된다, 꼼꼼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거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를 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이따가 만약에 시간이 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변혁적 리더십, 뭐 거래적 슈퍼 리더십은 뭐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 일단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허쉬와 선생님, 허쉬와 블렌차드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허쉬야, 그죠? 부하 성숙도죠.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행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뭐냐면 리더를 말해요. 리더가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행하지만, 그죠? 부하에게는 확신을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쌍방적 대화를 행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이 유형은 부하들에게 높은 확신감을 부여하면 더욱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분위기의 유지가 필요할 때 유용하다. 자, 순서를 볼게요. 지시형 뭡니까? K1이죠. 코치형 뭡니까? K2죠. 후원형은 뭡니까? K3죠. 위임형은 뭐예요? K4죠. 자, 여기에서 부서장이 리더가 책임을 지는 건 뭐예요? 지시형과 코치형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후원형과 위임형은 뭐예요? 후원형 같은 거는 책임이 공동으로 있는 거고 위임형은 책임이 리더에 없는 거야. 그 직원한테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답이 1번 아니면 2번인데 지시형은 뭐예요? 그냥 지시. 따라오는 사람들은 부하 성숙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회사 보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코치형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설득한다 그랬죠? 설명해줘. 네가 이 업무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빨리 하고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동기 유발을 시켜가지고 얘 스스로가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회사에 보탬이 되는구나. 별거 아닌 일이 아니구나. 열정적으로 일해야겠다. 라는 느낌을 줘가지고 분위기 창출을 할 때 쓰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뭐예요? 2번 코치형. 자, 됐습니까? 자, 정답은 2번 코치형. 되죠. 그래서 느낌을 봤을 때 이런 지시형, 코치형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 키워드를 파악해가지고 K1, K2, K3, K4 넣은 다음에 대입해 봐야 돼. 자, 됐죠? 자, 그리고 예시 문제. 자,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이게 아마 20년 문제일 건가 그럴 텐데 다음 설명하고 있는 콜센터 리더의 유형은 텔레마케터와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발적인 활동을 허용하며 중요 역할을 책임지도록 하여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도록 이끌어간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발적인 확률을 허용보다 요거부터 봐야겠다. 자, 중요 역할을 책임지도록.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지시형 뭐예요? K1. 그죠? 위항형 뭐예요? 와, 이 순서를 바꿔놨어. K4. 그죠? 맞아, 안 맞아? 참가형이 뭐야? K3. 지원형은 뭐야? K2. 이렇게 섞어놓으니까 헷갈리죠. 그죠?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내기도 해요. 자, 일단은 위항형 나오니까 뭐야? 위항형, 위임형, 그럼 허쉬와 블렌차드의 부하 성숙동인 것 같아. 그 부하가 충분히 신뢰관계에 형성돼 있는데 책임을 누가 지도록 하는 거야? 책임을 부하가 지는 거죠. 그러면은 K3나 K4 중에 하나인데, 그죠?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도록 이끌어간다. 자발적인 활동을 한다. 시키거나 합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자발적으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뭡니까? 위항형이죠. 그죠? 위항형 맞습니까? 위항형? 자, 요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외울 때 지시형, 위항형, 지원형, 참가형, 무슨 코치형, 무슨 민주형 이렇게 외웠다가는 이 문제 풀기가 꽤 어려워요. 연도가 다른데 용어가 등장하는 용어가 다르단 말이야. 그죠? 보기가.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긴 분명히 코치형인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지원형으로 나오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내용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정답은 2번이지만 제가 용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셔라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위항형 리더입니다. 자, 리더십 이론 할 차례죠. 자,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쭉쭉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특성 이론에 의하면 리더십 행사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아니지. 특성 이론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리더는 이래야 돼. 이런 특성이 있어.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1번 아닙니다. 자, 2번은 뭐예요?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서는 리더십의 상황. 피들러 하면 딱 뭐 생각하라 그랬어? 패돌려. 비슷하다 그랬죠. 패돌려. 8광땡 세 가지 요인과 8가지 상황. good, bad. 기억나시죠? 세 가지 상황에는 뭐가 있어요? 리더 구성원의 관계. 우리 친하다. 저 사람 뭐야? 이러든지. good, bad. 과업 구조가 체계화되어 있느냐? 체계화가 안 되어 있느냐? 구조화가 안 되어 있느냐? 리더 직위의 권한이 강하냐? 안 강하냐? 그죠?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 맞고요. 자, 그리고 예시. 요거는 이제 이게 20년 기출문제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 자체가 조금 좀 특이한 문제 나와가지고 변화적 리더십.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변혁적 리더십, 변화적 리더십 뭐 굳이 시험 문제에 주로는 안 나오는데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해서 뭐 그림을 그려주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직원 충원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혹시 공기업을 준비해 봤던 분들, 공사공단이라든지 혹은 대기업을 준비해 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NCS라고 얘기 좀 들어봤을 거예요. 직무능력 표준이라든지. 근데 그거에 이제 그걸 빗대어서 이제 상황 모듈을 만들어서 직원을 관리하는 건데 변혁적이라는 말 뜻 자체가 변화와 혁신적이라는 뜻인데 한번 볼게요.
A는 어떤 장애물도 스스로 능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 나를 신뢰한다. 신뢰한다. 직원이 리더를 신뢰하고 있죠. B는 내가 고민해온 고질적인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 그죠? 그리고 C는 내가 필요한 경우 나를 코치해 준다. 그죠? 전부 다 이게 약간 그 리더를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이런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4번은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만 관여한다. 그죠? 실수를 저질렀을 때만 관여한다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 문제 내가 기출문제 보자마자 야 이거 틀리라고 되는 문제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텔레마케팅 관리사에서 변화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무슨 슈퍼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최근 트렌드 이것도 최근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왜냐면 변혁적 리더십도 의사 제창 자체는 그 이론이 나온 게 한 7, 80년대예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NCS 도입되면서 조금 그 각광받고 있기는 하는데 그냥 뭐 틀리라고 내 문제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가 당연하고 쉬워서 예시로 뺀 게 아니라 거의 이것까지 이런 문제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건 틀린 거는 자책할 필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변화적 리더십을 그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변화적 리더십은 아마도 한 4,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것까지 깊이 있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자, 12번 리더십의 이해 리더십 유형을 의사결정 방식과 태도에 따라서 구분할 때 의사결정 방식 다른 유형이 아닌 것은 그죠? 의사결정 방식 자 봅니다. 독재형 리더십, 민주형 리더십, 자유방임 리더십 혹시 기억나세요? 의사결정 행동이론, 의사결정이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실라나? 이게 얼마 안 지났는데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자, 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특성이론 뭐라 그랬어요? 특성이론. 특성이론은 리더는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설명한 내용이고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상황이니 행동이니 다 필요 없어. 리더는 이래야 돼. 요즘 뭐 그 좀 연세 좀 많으신 우리 부서장님 분들 중에 자기 후임자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리더는 이래야 돼, 리더는 저래야 돼라고 약간 고지식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옛날 방식이고 행동이론, 의사결정 여기 있네 의사결정론. 독재형으로 할 때 어떨 때 위급 상황 때 기억나시죠? 얼마 안 지났잖아. 민주형으로 할 때는 어떻게? 다방면으로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신속한 결정은 어려워. 그죠? 자유방임형. 관여하기도 참여하지도 않고 리더가 직접 책임지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돼? 창의력의 극대화예요. 단 그거에 대한 책임도 조직원한테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상황이론은 뭐예요? 이거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하는 거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다른 리더십을 써야 된다. 요런 거예요. 그죠? 봅니다. 다시 쭉쭉쭉쭉쭉 넘어가가지고 어디까지 했니? 자, 리더십의 이론 이거 너무 했구나. 12번 할 차례죠. 자, 변화적 리더십 이거 또 했잖아. 너무 앞으로 갔네. 자, 리더십 유형을 의사결정 방식과 태도에 따라 구분할 때 의사결정 방식이 독재형 어떨 때 쓰라 그랬어요? 의사결정을 어떨 때 쓰라 그랬어요? 위급할 때. 그죠? 민주형은 신속한 결정이 힘들다. 자유방임형이라는 리더십도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창의력 그 조직원들한테 그 제일 많이 발휘시킬 수 있는 거야. 직무중심 리더십 이건 아니지.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뭐에 들어가요? 요거는 피 돌려. 기억나세요? 38 강대 갈 때 인간중심, 직무중심 그때 쓰는 말이고 이 세 가지가 의사결정 이론이죠. 그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고르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직무중심, 리더십, 요거 뭐다? 상황이론에서 뭐다? 피들러. 자, 됐죠? 자, 예시 또 문제 봅니다.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와, 이거는 인사관리 파트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을 조금 다시 이제 쉬었다가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 그 3단원 인사관리 파트니까 그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감사합니다.